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케어기버가 페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PPP 프로그램입니다. PPP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그 케어기버, 딸의 케어기버에 대한 돈을 페이를 해줍니다. 적지 않게 페이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의 케어 매니저가 다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CA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프랭클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상담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85세의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독신 딸입니다. 직장에 있어 생활에 어려움은 없지만 어머님이 최근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마음에 걱정이 많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케어기버로서 알아야 할 참고 사항과 돌봄, 케어에 필요한 준비 사항과 대책들을 알고자 합니다. 어머님은 소셜 시큐리티로 월 1,700불을 받는 것 외에는 자산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민 1세들이 다 80이 넘어가고 자녀들이 이제 함께 살게 되면은 만성질환에 대한 염려들이 다 생기는 거죠.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70세 이상 80세 미만 노인들의 경우에 치매의 확률이 14%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85세 전후가 되면은 치매 확률이 38%나 됩니다. 전국적인 통계인데요. 높아지네요. 네. 근데 세 사람당 한 명은 치매를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런 부모들의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은 놀라잖아요. 그리고 치매라는 것은 기억력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신경 써야 되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네.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또 부모를 케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들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은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케어해야 되니까 이분의 경우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걱정을 지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잘 하면서 하면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케어기버의 입장으로 돌본 그 가족의 입장으로서는 치매에 대한 메디컬 문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한테 맡기고 의사의 지시나 또는 치료에 따라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치매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은 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뭐 수술을 한다거나 그래서 금방 낫게 해버린 것도 아니고 네. 또 약을 먹어도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의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주 문제는 케어기버, 가족이 함께 살면서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나 하는 문제가 주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로서는 디멘시아 그 치매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경험도 없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억 상실에 대한 생활을 보면은 답답하기만 하고 화도 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케어기버들은 치매에 대한 자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치매에 대한 이해를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죠. 치매가 어떤 병이고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을 가족이 함께 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치매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서포팅 그룹의 에이전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교육을 받아서 치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도 강조하겠지만은 케어기버는 기억상실이 걸려있는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를 교육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 치매 환자에 대한 생각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할 거는 집안에 그 치매 환자가 살 수 있는 생활 여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화장실에는 안전대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을 설치해 주기도 하고 또 침실에는 그 침대에서 일어나면 손잡을 수 있는 바 있잖아요. 네. 손잡이를 설치해 주고 변소, 복도, 샤워룸 이런 데 다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응급시에 너무 좀 탁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워룸에는 의자를 들여놓고 의자에 앉아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현재 치매가 걸리면은 대소변의 조종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이표도 특별히 치매용 다이표가 있습니다. 두껍고 네. 그 큰 사이즈의 다이표들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 우선 생활에 그 환자의 생활에 필요로 한 시스템을 갖춰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케어기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네. 지금 진단을 받았으면 이거 바로 설치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긴 딸이 지금 혼자서 어머니를 케어하고 계시는 걸로 돼 있는데 혼자서 케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직장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의논을 해서 가능한 시간에 서로 교대를 하면서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논을 해서 조정을 해서 서로 갖추기 바랍니다. 이건 가족이 다 동원돼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 그 케어기버 자신에 대한 시간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자기 일을 하면 일하는 시간에 내가 어느 시간에 일을 하고 어느 시간에 어머니를 케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기 시간 계획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계속 케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따님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어머님이 그 전문 케어를 도와줄 수 있는 홈케어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치매의 환자는 대부분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도 어머니가 한 달에 소셜 시큐리티 1,700불 받는 거 외에는 자산이 없잖아요. 네. 이분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됩니다. 아.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는 개인의 수입이 2,983불 미만이면 되고 자산은 2,000불 미만이면 되니까 이분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됩니다. 그럼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게 홈케어 또는 어시스트 리빙홈 또는 너싱홈이 커버가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의 상황에 따라서 집에서 홈케어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24시간 케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집에 못 계시고 이제 너싱홈에 갖다 모시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홈케어를 할 경우에는 케어기버 그 딸의 뭐 일하는 시간하고 홈케어 시간하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낮에 이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홈케어 가서 해주고 그 시간에 이제 다른 가서 일을 하고 또 아니면은 어덜 데이케어가 있습니다. 어덜 데이케어 가서 이제 어덜 데이케어 대개 이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케어를 맡아서 해주니까 거기다 갖다 그 시간에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은 싫다든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러고 본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엄마 케어만 하면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케어기버가 페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PPP 프로그램입니다. 네. Providers Preference 프로그램인데요. PPP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그 케어기버, 딸의 케어기버에 대한 돈을 페이를 해줍니다. 네. 적지 않게 페이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의 케어 매니저가 다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가능한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디멘시아 알츠하이머에 대한 서포트 그룹이 미국에 잘 돼 있습니다. 사는 지역 부근에 디멘시아 서포트 그룹이 어디에 있는가, 또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거로부터 상담도 하고 도움도 받고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못하겠다 아니면 뭐 한국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아니면 뭐 전혀 내가 식타에 대해서 한 2주 3주 휴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레스피트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레스피트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케어기버를 대신해서 케어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런 이분의 경우는 그 휴가를 만약에 2주 3주 간다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어시스트 리빙홈이 레스피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락을 해서 레스피트 프로그램으로 2주 동안 내가 엄마를 맡기고 나는 휴가 갔다 와야 되겠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엄마가 2주 동안 그 레스피트 어시스트 리빙홈에 들어가서 케어를 받고 기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있으니까 메디케이드가 다 커버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휴가, 자기 리프 타임, 휴가 기간을 또는 베케이션을 갖고
자기 건강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멘시아나 알츠하이머의 케어기버들은 우선 본인이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주 힘든 케어기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여러 가지 디멘시아에 대한 언더스탠딩이나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가나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시다가 또 궁금하시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 AWCA로 오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AWCA는 뉴저지 bergen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201-862-1665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